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기상 후 1시간. 저자 벤자민 스폴, 마이클 젠더. 출판사 센시오. 번역 김미정. 원하는 삶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루어지고 하루는 아침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진리를 깨달은 저자는 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342명의 모닝 루틴을 인터뷰해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64명의 모닝 루틴을 선별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과연 성공한 사람들은 기상 후 1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머리말. 오늘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다. 알람이 울렸는데 나도 모르게 5분 뒤 버튼을 눌렀고 그대로 잠이 깊게 들어서 아침을 허둥지둥 보낸 탓이다. 오늘 아침 별일 없이 평범하고 지루한 아침이다. 제때 일어나 씻고 먹고 지하철에서 구독 채널들을 확인하고 있다. 두 아침 모두 좋은 아침이 아니다. 야심찬 아침 운동이나 아침 공부가 빠져서가 아니다. 좋은 아침의 단 하나의 요건은 다름 아닌 의도다. 의도를 갖고 아침을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하루를 보내기 어렵다. 아침은 백지와도 같아서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선사받는 셈이다.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행동이 단지 화장실에 가는 단순한 것이더라도 여기서부터 습관의 더미,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동의 연쇄가 시작된다.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고, 화장실에 가면 이를 닦고 싶고, 이를 닦으면 운동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잠시 명상을 하든지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만들고 싶어진다. 습관 더미도 젠가 블록처럼 맨 밑에 놓이는 블록이 튼튼해야 탄탄하게 쌓을 수 있다. 가장 부실한 블록이 있다면 그건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실한 블록 위에는 생산성 떨어지는 행동들이 줄줄이 쌓여나간다. 자, 당신은 어떤 블록을 맨 밑에 놓을 것인가? 당신의 소중한 아침에 어떤 의도를 가져볼 것인가? 두 손 놓고 있으면 좋은 하루를 얻을 수 없다. 게다가 좋은 습관의 더미를 오후에는 시작하기가 어렵다. 종일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오후엔 의지력이 닳아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내리기 이전인 아침이라면 어떤가? 우리는 덜 소진되어 있다. 아침은 하루 중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이다.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동 연쇄, 그것을 루틴이라 부른다. 일어나서 보내는 아침 딱 1시간의 모닝 루틴은 우리에게 탄탄한 24시간이 되어 돌아온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자리한 에너지, 주의력, 차분함에 발을 담그고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내내 일종의 승리감을 맛보게 된다. 좋은 아침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할까? 이건 모닝 루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일어나면서부터가 아침이다. 기상시각이 언제인가와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 뒤 첫 1시간이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아침 시간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써야 한다. 모닝 루틴에는 왕도도 정답도 없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모닝 루틴을 찾아 나가야 한다. 내가 또렷한 정신을 기초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기분 속에서 의욕적인 자세로 좋은 하루를 보내게 해줄 루틴 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침 시간을 써야 할까? 우리에겐 탁월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가 필요하다. 그 필요가 이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은 나의 모닝 루틴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전 세계 성공한 사람 수백 명을 만나 인터뷰하여 그들의 모닝 루틴에 대해 묻고 그 가운데 일부를 추려 엮은 결과물이다. 300회가 넘는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지혜와 더불어 64명의 모닝 루틴 인터뷰를 추려 담았다. 64명의 루틴은 천차만별이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하루를 갖기 위해 아침 1시간을 자기 스타일대로 의도적으로 관리했다는 건 무섭게도 공통적이었다. 즉, 이들 가운데 자신의 아침 컨디션을 운에 맡기는 사람은 없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성공한 64명의 모닝 루틴 인터뷰를 읽으며 여러분은 때로는 안도하고 때론 자극받을 것이다. 여기 소개된 루틴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루틴을 일종의 좋은 참고사항으로 여기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모닝 루틴은 자기만의 것이다. 이를 기억하고 자신의 루틴을 최대한 활용하길 당부한다.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는 루틴 자체가 아니라 루틴이 삶에 가져다주는 행복과 능률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내가 루틴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루틴이 날 위해 일하도록 만들자. 1장. 행복하게 눈 뜨는 법. 잠에서 깨는 일은 본래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화재 경보기 같은 알람, 짜증 어린 협박이 나를 깨우게 하지 말자. 눈 뜨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어서 시작하고 싶은 모닝 루틴을 설계하는 것이다. 잠에서 기꺼이 깨고 이부자리를 걷는 손길에 짜증이 아니라 즐거움이 묻어나게 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껏 넘어서지 못했던 스스로의 한계를 번쩍 넘어서는 위대한 일이다. 알람이 울린 뒤 과연 나는 어떤 멋진 시간을 나에게 매일 선물해 줄 수 있을까?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 2분 플랭크, 10분 스트레칭. 팀 오라일리, 오라일리 미디어 창업자 겸 CEO.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보통 새벽 5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고 이 시간을 넘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나오면 즉시 2분간 플랭크 자세를 합니다. 플랭크 운동을 한 뒤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침실 바로 옆에 있는 서재로 가서 제가 사랑하는 책들이 가득한 서재 바닥에 자리를 잡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하면서 고서와 최신 서적의 책 제목을 보고 있으면 책 내용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과거에 그 책들을 읽으며 삶과 세계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도 떠오르죠.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보지 않는 걸 선호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차를 만들고 제 아내 쟤는 식기세척기를 비우면서 주방에서 잠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후에 함께 나가서 약 5km를 달리거나 운동 수업에 참여합니다. 운동하고 돌아오면 잠시 몸을 식히면서 병아리들을 마당에 내놓고 밤사이 해놓은 빨래가 있다면 빨랫줄에 하나하나 널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샤워한 뒤에 이제 그날의 일정에 돌입하죠.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빨래와 아침 허드렛 일은 수십 년간 소중히 지켜온 제 삶의 일부입니다.
플랭크는 약 4년 전에 시작해 루틴으로 굳었고 젠과 함께하는 아침 운동은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 루틴에 추가된 가장 즐거운 활동은 밖에 나가 달릴 때 꽃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곳곳에 피어있는 다양한 꽃들을 보느라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꽃을 찾다 보면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무한한 자연의 풍요로움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웃음이 지나쳤을 소소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죠. 수년 전에 읽었던 C.S. 루이스의 비유가 생각나네요. 한 남자가 사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리의 꽃들이 점점이 박힌 생뭉치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영혼의 길잡이가 나타나서는 그가 생전에 한 번도 꽃을 눈여겨본 적이 없어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설명해 줍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와 철학의 평범한 일상과 우리의 세상 속에 불어넣는 의미를 음미하는 것은 저의 감정과 사고에서 중요한 일부입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나요? 밤 9시에서 11시에 자는데 보통은 10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젠과 저는 대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어 만들기 게임 같은 걸 한두 판 하고 저는 독서를 조금 더 합니다. 아침 명상 루틴도 있나요? 저도 명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 명상은 순간순간에 머물고 마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통로를 활짝 열어 우주를 제 안에 맞이하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에 답변하나요? 물론 컴퓨터를 켜면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최대한 많은 메일에 즉시 답변하고 그 밖의 것은 할 일 목록에 추가해 둡니다. 때로 마우스를 움직여 모니터 화면을 하단으로 내리다 보면 시야에서 사라져 놓치는 메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주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잊지 않고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나만의 루틴 만들기. 나는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하루의 첫 30분이 종일 나의 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몰리 세로익, 피트니스 강사. 기상시간 실험하기. 당신은 항상 같은 시간에 눈 뜨는가? 아니면 요일이나 기분에 따라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가? 대다수 사람의 기상시간은 직장, 학교, 그 외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해고나 낙제만 면하자는 생각이라면 겨우 제 시간에 문 밖을 나설 정도로 버티다가 가까스로 일어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을 벌어 모닝 루틴을 설계하고 싶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실험해야 한다. 우선 평소보다 5분만 일찍 일어나겠다고 마음먹자.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알람 시간을 6시 55분에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새로 정한 기상시간에 맞춰 일어나보자. 쉬운 연습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를 덧붙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다. 5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일주일간 지속했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5분 더 일찍 일어나는 실험을 해보자. 처음보다 10분을 일찍 일어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매주 5분씩 기상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을 찾게 될 것이다. 단, 기상시간을 너무 앞당기면 오후에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침대 정돈하기. 아침에 침대를 정돈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루를 위한 마음가짐을 갖추는데 유익하고도 손쉬운 하나의 방법이다. 침대를 정돈해두면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갈 확률도 낮아진다. 사회복지사 하이디 시스테어는 이렇게 말했다.
가지런히 정리된 침대를 보면 제 세상이 깨끗하고 질서가 잡힌 것 같아 든든한 마음으로 일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침대 정돈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군대에서 장병들에게 침상을 정돈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침대를 정돈하면 절제력이 생기고 그날 하루를 계획하는 자세가 잡힌다. 침대 정돈이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처럼 금세 극적인 효과를 안겨주지는 못하겠지만 이를 통해 더 주의 깊고 생산적인 하루를 만드는 데는 분명 유익할 것이다. 배경소음 제거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아침 뉴스를 켠다면 또는 자동으로 지역 라디오 방송을 켜도록 알람을 설정했다면 하루빨리 이 습관을 버리길 바란다. 이런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물론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기는 하지만 아침 시간을 보내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워싱턴 연방사법센터장 제러미 포겔 판사의 루틴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 포겔 판사는 아침에 신문을 챙겨와 커피를 내리고 나서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바흐, 핸델,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의 음악 등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침에 듣고 있으면 거의 항상 차분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리고 고개 구조가 주의력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바깥 공기 쐬기. 얼굴에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자. 밖에 나가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도 좋고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걸어도 좋다. 실내에서는 도저히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데도 계속 집 안에 머무는 것은 무익하다. 밖으로 나가자. 지구력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테리 슈나이더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에서 15분 후에는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일부러 서두르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서성거려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이른 아침에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좋아하다 보니 얼른 일어나 밖에 나가서 그 속에 있고 싶어집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저홀로 그 공간을 차지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 열기. 샤카 생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닝 루틴을 시작하면 침대에서 빠져나오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넘어 그날 하루의 의미를 간직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있다면 기도로 하루를 열어도 좋다. 전직 예술감독인 에린 호우너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저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라는 간단한 기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죠. 이 짧은 기도는 하루 동안 제게 필요한 정확한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항상 이 기도문을 머릿속으로 되뇌입니다. 스누즈 버튼 누르지 않기. 대다수 사람이 알람에 의지해 일어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스누즈 버튼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스누즈 버튼을 누르던 습관을 쉽게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교사인 리처드 워트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고 자신과 약속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10분 더 잔다고 좋을 게 없거든요.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스스로와의 약속이 자주 시험대에 오릅니다. 사실 알람은 온종일 업무와 갖가지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스누즈 버튼을 이용하면 알람은 더 이른 시간에 맞췄더라도 잠시 눈을 붙이려는 생각에 첫 알람을 듣고 일어날 때보다 몸 상태가 훨씬 더 나쁠 때가 많다. 저술가인 그레이 밀러의 말을 빌리면
자는 신용을 하면서 누워있는 것은 기어도 넣지 않았는데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알람 시계를 다른 방에 두기. 모닝 루틴의 변화를 가미해 눈 뜨는 시간을 확실하게 앞당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알람 시계를 다른 방에 두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번 언급되었다. 밤에 알람 시계를,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면 아침에 알람을 끄기 위해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빠져나오는 과정만으로도 몸에 혈액이 돌게 하고 정신을 차리는 데 충분하다. 청소년 소설 작가인 린제이 챔피언은 이렇게 말했다. 일어난 뒤 침대에서 5m나 벗어났다면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잠을 청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뒤집어 생각하기. 스누즈 버튼 사용을 극구 반대하는 우리 주장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평생 스누즈 버튼을 활용해온 사람에게는 이것이 효과적인 수단일 테니 우리도 반대할 뜻은 없다. 일러스트레이터인 엘리 트라이어는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누워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 비몽사몽의 상태가 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답을 찾지 못해 끙끙 앓던 문제를 그런 상태 속에서 풀곤 하거든요. 기가 막힌 깨달음과 아이디어를 얻는 순간도 그런 때입니다. 스누즈 버튼을 5번이나 누르고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라도 스누즈 버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 더 높은 에너지와 생산성을 얻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달리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영감을 얻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규칙을 세워서 실천하면 된다. 어떤 습관이든 지금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모닝 루틴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대화를 나눠보면 누구든 다들 약간의 즉흥성과 융통성은 기꺼이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2장. 아침의 효율을 업그레이드하자. 하루 일과를 아침에 최대한 해두는 사람들. 아침 시간을 가장 창의적이고 보람된 일에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 뒷전에 밀려나 있을지 모르는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큰 진척을 이룰 수 있고 이른 아침부터 알차게 시작했다는 든든한 기분이 하루 내내 따라온다. 할 일 목록을 하루 전에 작성하되 가장 중요한 일을 맨 위에 적어보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을 제외하고는 작성한 목록대로 처리해보자. 나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일들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아침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자. 공부하는 모닝 루틴. 토드 헨리. 나를 뛰어넘는 법 저자.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평일에는 정확히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전날 밤에 미리 맞춰둔 커피를 컵에 따르고 매일 같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제가 공부하는 서재에서 먹습니다. 보통은 얼린 블루베리와 캐슈너트 한 줌을 곁들인 오트밀이죠. 아침 첫 시간은 공부와 글쓰기에 할애합니다. 책상 앞 또는 소파에 앉아 손에 펜을 들고 책을 읽습니다.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메모도 남기고 살펴본 내용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마지막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침묵 속에 머무르면서 명상을 하거나 방금 읽은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삶과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봅니다. 가끔은 이 시간에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이 루틴을 따른 지 14년 됐습니다. 전에는 온갖 것을 모닝 루틴에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간단하게 1시간 정도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잘 맞더라고요. 두뇌를 움직여 그날 하루를 살아갈 관점을 얻는 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지금은 그날 이루고 싶은 일을
오늘 할 일이라는 목록으로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오전 늦게나 점심을 먹으면서 완료합니다. 너무 서둘러 아침을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아침을 수월하게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워크시트를 만들어 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 워크시트는 공부한 내용과 주요 업무를 기록하는 칸, 하루하루의 성과를 점검하는 칸이 있습니다. 일과에 대해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배우는 중이라고 평가하는 칸도 있습니다. 매일 밤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매일 아침 글을 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글을 쓰죠. 저는 가장 중요한 창작 업무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아침 시간은 새로운 활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때다. 여러 성공한 사람들이 최대한 높은 집중력과 생산성을 고려해 아침 첫 몇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러스트레이터 겸 저술가인 마스 도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의 모닝 루틴은 더 촘촘하고 집중된 시간으로 발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더군요. 또한 신경과학자인 다리아 로즈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 시간은 남은 하루 동안 두뇌가 어떻게 기능할지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 일 저 일을 산만하게 오가며 방방 뛰어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력을 발휘해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활동을 선택할 것입니까? 저는 후자를 훨씬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은 일을 마칠 수 있고 성과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저는 이런 점을 생각해서 아침 시간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할 일 목록을 적고 그대로 실천하기. 할 일 목록을 적어 실천하는 것은 전반적인 주의력과 생산성 향상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일 할 일을 종이나 온라인상에 적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하려고 자리에 앉는 순간 목록을 확인하자.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므로 사소한 일들 사이를 부산스럽게 오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할 일 목록을 만들면 다음날 분명히 그 일들을 기억하고 실행하므로 뭐가 중요한 일인지 고민하지 않게 된다. 할 일 목록은 하루 일을 전부 기록할 정도로 야심차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과도한 내용을 담은 탓에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 손을 놓아버릴 정도로 부담스럽게 작성하지는 말라. 할 일 목록의 항목은 대략 5에서 6가지 정도로 유지하기를 권한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쉬운 일도 한두 개 끼워 넣자. 완료한 항목을 표시할 때의 기분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하루에 3가지 항목밖에 완료할 수 없다면 할 일 목록을 줄여도 좋다. 중요한 일을 한 가지만 적었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다. 전날 밤에 할 일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다. 오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이라도 적길 바란다. 하지만 최대한 전날 밤에 작성하려고 노력하자. 그래야 다음날 바로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일 먼저 실행하기.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놀랄 정도로 자기 절제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일 목록을 활용할 때 꼭 기억할 점이 있다. 목록에 적힌 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수립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두 가지 꼭 처리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 수월한 일부터 처리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긍정적인 미루기라고 얘기하길 좋아한다.
이런 일이 잦지 않다면 분명 어느 정도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할 일 목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실행해야 한다. 어떤 일을 미루는지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 불쾌한 일일 때도 있지만 매우 즐거운 일도 때로는 뒷전으로 미뤄두기 십상이다. 주의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개인적인 프로젝트 역시 그토록 원하는 일임에도 계속 미뤄두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챙기자. 더 정확히 말해서 아침 시간은 머리를 쓰는 일에 투자하고 오후에는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길 바란다. 최상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아침에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술가인 크리스 기라보의 말을 들어보자. 최고의 루틴은 자신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메일을 확인하며 운동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반대되는 루틴을 선호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게 맞는 루틴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정해야 합니다. 단,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을 때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전혀 다른 방식도 시도해 보겠다는 자세를 갖자. 모든 것은 1주에서 2주 정도 충분히 시험해 본 뒤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넘어가고 새로 탐색하는 방법도 그에 맞는 시간을 들이길 바란다. 늦은 오후 혹은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가장 일이 잘 된다면 앞서 제안한 팁과는 반대로 해보라. 이메일, 사소한 일, 행정 업무는 가장 능률이 저조한 오전에 처리함으로써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제일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침 명상. 고요히 눈을 감으면 좋은 에너지가 모인다. 명상은 대다수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최고의 생활 비법이다. 라비 라만, 임원 이력 코치. 살면서 한 번도 명상을 해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읽고 넘어가길 바란다. 명상이라고 하면 산꼭대기에서 따라할 수도 없는 자세로 다리를 겹치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 명상을 외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명상이 다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그리 놀랍지 않다. 명상은 삶에 심오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오랜 기간 꾸준히 실천할수록 효과가 크다. 명상은 집중력을 향상하여 명료한 정신으로 문제를 대하게 한다. 명상은 틀을 벗어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늘 거기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편으로 잊고 지냈던 세상에 새롭게 눈뜨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는 데도 유익하다. 뉴스 특파원이자 명상 옹호자인 댄 해리스의 말을 빌리면 명상이 인생의 모든 것을 고쳐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 10%,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마리아 코니코바는 이렇게 덧붙였다. 명상은 생각을 정리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명료함과 집중력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명상을 추천한다. 데이비드 무어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명상은 아침 시간 중에서도 단연 제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 맞는 자세를 의도적으로 갖출 수 있으니까요. 명상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자신에게 잘 맞는 명상법을 정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렸다. 초월 명상과 자선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윗바사나와 자해 명상 중에서 어느 편을 고르는 게 더 나을지를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아침에 통근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 또 여유 시간이 있을 때 5분에서 10분가량 잠시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음 챙김을 소개하려고 한다. 평범한 순간 속에서 명상해보기. 아직은 제대로 된 명상을 홀로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명상의 순간을 찾아 누리자.
아침마다 요리하거나 원두를 갈거나 차를 우리는 활동을 명상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전직 항공우주공학자 아밋 소나와는 이렇게 말했다. 명상이란 단순히 깨어있는 활동입니다. 저는 주전자에 새로 커피를 내릴 때 커피향, 주전자 씻을 때 느껴지는 찬물의 감촉, 커피잔을 가까이 댈 때 얼굴에 느껴지는 부드럽고 훈훈한 김을 느끼며 이를 실천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런 활동을 제대로 된 명상 수행으로 바꾸고 싶어지면 이런 평범한 일상 활동의 과정을 활용해서 수행 시간으로 삼으면 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마넬 로이제렛은 물이 끓는 동안 자리에 앉아 10분간 명상을 합니다. 라고 말했다. 아침 달리기나 통근 시간에 명상하기. 달리기는 움직이며 하는 명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와 얘기를 나눈 사람마다 이 말에 맞장구를 쳤다. 웹사이트에 게시할 목적으로 몇 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하면서 아침 달리기나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것을 일종의 명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꾸준히 만났다. 페이스북이 제품 디자이너인 데니얼 에덴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사람들은 통근을 놓고 투덜대거나 의아해하는데 저는 통근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어 좋다고 여깁니다. 모든 종류의 아침 운동도 사색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특히 아침에 달리는 것은 명상하기에 유리한 점이 있는 듯하다.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차분한 수행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헤드폰을 쓰고 미리 녹음해둔 명상 가이드를 듣거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뭔가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주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루 동안 마음 챙김의 순간들을 쌓아가기. 자기 나름의 명상수행법을 수립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현재 순간에 머무르며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전 내내 그리고 하루 동안 간간히 마음 챙김 주문을 걸어보자. 저의 명상은 일기 쓰기입니다. 노트에 글을 쓰고 있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에 든든히 뿌리를 받게 되거든요. 일기 쓰기 수행을 날마다 하지 않는다면 감사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테미 스트로벨, 저술가 겸 사진사. 아침에 명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마음 챙김과 반성의 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엔지니어인 앤드루 콜드웰은 이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잔잔한 강 저 너머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잠시 시간을 내 고요한 가운데 제대로 호흡해보세요. 무엇보다 값진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5장. 저녁 루틴을 오후 3시에 시작한다. 제니 블레이크, 피버타라 저자, 강연가. 어떤 모닝 루틴을 갖고 있나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잠을 잔 이상적인 경우라면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지만 7시, 8시가 다 되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5시에서 6시예요. 해가 뜰 때까지 1~2시간 정도 초를 켜놓고 비문학 도서를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 자리와 상관없이 20분에서 45분간 명상을 한 뒤에 일과를 시작합니다. 20분 정도 달리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에 엔도르핀이 돌게 할 때도 있지만 대개 운동은 더 나중에 하려고 아껴둡니다. 이 루틴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달라진 것은 없나요? 6년 전 구글에서 퇴사해 독자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루틴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 몸,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제 루틴이야말로 사업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죠. 잠이 부족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은 탓에 능률을 절반밖에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면
유일한 직원인 제가 힘든 만큼 제 사업도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 제게 성공이란 몰두할 일 자체만큼 사업과 인생을 운영하는 방식과도 긴밀히 연관됩니다. 저는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사업이다 라는 좌우명을 받아들여 신체 건강과 활력을 1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요가, 명상, 필라테스, 걷기, 몸에 좋은 식생활, 충분한 수면은 제가 꼭 챙기는 일들입니다. 제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 요소들은 에너지와 창의성 넘치는 하루를 만들게 합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나요? 제 몸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면 8시 반 정도에 일찍 잠들기를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이를 두고 저를 놀리곤 합니다. 저는 뱀파이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행사에 참석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할 때면 대개 10시나 11시에 잠듭니다. 저는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인 고요한 아침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에 자는 시간을 매우 중시합니다. 아침을 수월하게 보내기 위해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나요? 6시나 7시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방송을 한 편 보고 독서를 조금 하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밤에 침대에 머리를 댈 때면 저만의 내려놓기 질문을 하나하나 떠올리길 좋아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곧장 잠드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였지? 저조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자축할 만한 일을 하나 고른다면 무엇일까? 감사한 일을 하나 고른다면 무엇일까?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침 운동 루틴도 있나요? 운동은 오후 시간에 얻는 보상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집중력을 발휘해 부지런히 일에 매진한 뒤 오후 3시쯤이 되면 밖에 나가 걷거나 요가 또는 필라테스 수업에 들어갑니다. 아침 명상은 어떤 점이 좋은가요? 명상은 저의 약입니다. 명상이야말로 하루 중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니까요. 명상을 하면 차분하고 감사하고 중심이 바로 잡히고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명상은 20분 이상 합니다. 특정 유형의 명상을 수행하기보다는 그날 변화를 주어서 다르게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명상에 할애하는 시간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전에는 하루 10분에서 20분, 때로는 단 5분이었는데 어느 날 명상은 끼워 넣어야 할 사소한 활동이 아니라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종일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보다 명상을 하면 문제가 훨씬 빨리 해결됩니다. 잘 들으셨나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모닝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사람은 눈을 뜨면 멍하게 침대에서 나와 휴대전화를 잠시 보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터덜터덜 출근합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